안녕하세요. 단순한 진심 수수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본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지 이야기하며 우리 모두가 하는 고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 질문입니다.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저 역시도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이 너무나 재미있었기에 영상 제작자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단편 영화 2편을 만들면서 영상 제작이 일이 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함께 일하기보단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저는 하나의 영상을 만들 때마다 몸과 마음이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얻는 성취감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영상 제작자라는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품어온 꿈을 내려놓으니 뭐 해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잘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을 배워보고 도자기도 만들어보고 글을 써보고 빵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즐거웠지만 밥벌이가 되어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 앞에서는 그렇다라고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교를 휴학하고 이것저것 배우고 있는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저도 불안했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걱정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현우와 함께 태국 치앙마이로 2달간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치앙마이에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등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사람, 원두를 로스팅하고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는 사람, 천연 염색을 하고 손바느질로 옷을 짓는 사람, 도자기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람 등등. 손 제작자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잠시 머무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알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들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 제작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물음 앞에선 쉽사리 살아남을 수 있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실과 바늘로 종이를 엮어 노트를 만드는 공작소를 만났습니다. 작가분들이 만든 수제 노트들이 한쪽 벽에 빼곡히 꽂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종이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종이와 노트를 좋아하는 저는 입을 떡하니 벌린 채로 작업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노트를 가지고 싶었고 더 나아가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계속 놀라워하는 우리를 보며 그들은 북바인딩을 배워보지 않겠냐고 물었고 우리는 바로 좋다고 답했습니다. 북바인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힘과 섬세함이 동시에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첫 결과물은 서툴기가 짝이 없었지만 짜릿할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들의 작업실에 찾아갔고 재료와 바인딩 기술에 대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에서 도망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북바인딩이라는 손기술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화방을 돌아다니며 종이를 구입하고 부자재 시장을 돌아다니며 실과 바늘을 구매하고 숙소에서는 밤늦게까지 북바인딩 기술을 익히고 연구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한 나날이었습니다. 열정에 가득 찬 저를 보며 현우는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북바인딩을 이어가보자.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 현우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수제노트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현우가 홍보 방법을 제시하면 저는 카피라이팅과 디자인 그리고 제안 메일을 썼습니다. 각자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며 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가 군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자신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우가 맡았던 홍보와 마케팅 일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어찌나 막막했던지 홍보는 돈을 주고 홍보업체에 맡길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브랜드를 잘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에 홍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시행착오를 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매출에는 진전이 없었고 이 막막한 심정을 현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 현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3년만 성실히 버텨보자. 그리고 3년 뒤에 계속할지 그만둘지 결정하자. 현우의 말을 듣고 최소한 3년이란 시간은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제노트를 구매했고 다양한 반응과 의견을 건넸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거나 노트 디자인이 생각보다 단순하다 같은 의견에는 움츠러들기도 했지만 이러한 반응들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묻고 답하면서 우리가 만드는 수제노트에 대한 철학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고 나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종이와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귀한 기록집을 만듭니다. 이 한 문장에는 우리가 북바인딩을 하는 동안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한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3년을 버티면서 안녕네버시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출장 워크숍과 DIY 키트를 통해 필요한 만큼의 수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얼만큼 일해야 하는가? 좋아하는 일 하나를 하려면 싫어하는 일 9개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일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9가지를 책임지며 바쁘게 살기보다는 소소하게 일하며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을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기계처럼 노트를 만들어내야 하는 대량 주문은 거절하고 2명이서 감당하기 어려운 단체 수업을 거절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서울에서 동해로 이주했습니다. 서울에서 작업실을 열었다면 더 많은 일이 들어왔겠지만 돈을 더 잘 벌기 위해 서울에 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경쟁하고 싶지 않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보다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안녕네버시를 통해 돈을 버는 건 맞지만 돈을 벌기 위해 안녕네버시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과 삶이 분리되기보다는 일과 삶이 조화롭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삶과 잘 어우러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할 때마다 무엇을 빼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무엇을 고집해야 하고 무엇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정답은 없었습니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점차 우리답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안녕네버시답게 일하는 방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노를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 사업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작은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 제품 사진을 비현실적으로 보정하지도 않았고 과장된 광고 문구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더 돋보이게 촬영하고 보정하고 광고 문구를 작성하면 판매량은 늘어나겠지만 우리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한 판매 전략은 오직 입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좋은 건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제품이 마음에 들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홍보해 줄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6년째 안녕네버시를 우리답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답게 일해온 방식을 돌아봅니다. 몇 년 동안 수입이 저조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버티기. 고집해야 하는 부분과 타협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며 초심 지키기. 일이 삶을 넘어서지 않도록 물 들어올 때 노를 내려놓기. 우리는 조금 이상하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일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까지 막막한 시간을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따르며 일하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소신을 지키며 버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쫄딱 망해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과 그래도 이것만큼은 지키며 일하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일했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자주 꺼내보았던 어느 그림책 작가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책에 질문을 많이 넣습니다. 하지만 답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그래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 끝없이 이어지지만 정답은 아무도 모른 채 나아갑니다. 우리를 발전하게 만드는 것은 인생의 그 모호함입니다. 그림책 작가 안 에르보의 말입니다.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답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뿐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기획한 이유는 당신에게 용기를 건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답을 찾기 위해 모호한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그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당신에게는 그 길이 정답일 것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유익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